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들을 광고를 하고 이거저거 하는 입장에서 자꾸 필리핀 셋업 범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필리핀에서 건전하게 사업을 하시고 합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경각심 고지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나온 것과 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뉴스입니다.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 활동을 펼치던 한국인 선교사가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지만 해당 선교사 측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는 경찰들이 나를 짜고 셋업 범죄에 이용한 거다. 나는 셋업 범죄에 당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8년간 해외 선교 활동을 해왔다는 선교사 졸라 씨가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달 30일. 이 기사는 2018년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졸라 씨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를 했고 현재 졸라 씨는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필리핀 경찰은 졸라 씨가 운영하는 선교 학교에서 수류탄과 권총 등의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졸라 씨 측은 처음 본 물건들인데 무슨 애들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게 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 완전히 전형적인 셋업 범죄 당한 거예요. 라고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셋업 범죄라 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표적을 고른 뒤에 총 같은 무기, 아니면 마약류 등을 가방에 넣거나 집 내부에 설치해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셋업 팀이. 이후에 필리핀 경찰은 석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객의 가방에 총알을 넣은 뒤 현지 경찰이 접근해서 돈을 뜯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통계조차도 잡히고 있지 않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체포 직후 졸라 씨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지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도 사실을 파악한 뒤에 조치에 나섰고 대사관 측 관계자가 수사 서류를 검토했지만 셋업 범죄에 당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선교사의 부인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습니다. 시작한 게 2018년 6월 17일, 마감은 7월 17일, 청원인이 페이스북 뻥뻥뻥 참여 인원이 이때 16,377명이었습니다. 현재 졸라 씨 측은 필리핀 경찰이 제소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혀 다른 곳이 적혀 있지만 경찰은 장기동원이라는데 부산에 가갖고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불법 무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한 후에 필리핀 경찰은 출두 명령세를 수차례 보냈다고 말했지만 선교사 졸라 씨는 출두 명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어서 선임한 필리핀 현지 변호사가 2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야, 2억 주면 풀어줄게. 2억 주고 그냥 검찰이랑 무마시키자라고 했지만 이 선교사 이분은 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선교사가 교인들의 헌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쓸 수 없다고 밝힌 후에 합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이렇게 셋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셋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 씨를 상대로 필리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에 석방을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씨와 일당은 A 씨 호텔에 1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몰래 들여보내놓고서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서 필리핀 경찰한테 뇌물로 줄 5억이 필요해. 너 5억 아니면 20년 썩어야 돼.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경찰은 2020년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서 김 씨를 검거했지만 이 김 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재판으로 한국으로 송환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 김씨 일당이 4명인데 한 명은 2017년 필리핀에서 되졌고 죽은 게 아니라 되졌고 다른 한 명은 지난 8월에 검거돼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에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놈들이 선을 대는 거예요.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났고 같이 좋아서 잠을 잤는데 얘가 돈을 요구해. 거기에 신고까지 한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죽으세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너는 뭐 만나갖고 마음에 들어서 했지만 거울을 보면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가 있고 전 세계 여자들의 보는 눈은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거울 속에 비친 너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삥입니다. 꼬셨다, 뭐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뭐 연애했다, 사랑을 나눈다. 아나 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필리핀 세부 공관에는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됩니다. 돈 달라는. 잤는데 돈 달래요. 신고한대요. 이런 거. 이때 이제 영사관은 필리핀 관광 중에 처음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거는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특히나 성매매했던 여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필리핀 자국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범으로 몰려서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위험성을 세부에 있는 영사가 공지를 해서 알렸습니다. 실제로 B씨는 관광을 안내한 지인, 이게 한국 새끼예요. 이 한국 새끼의 소개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서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날 이 여자의 부모들이 고소를 하는 거야. 뭘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그냥 체포됐대요. 바로 그 후에 2밀리언, 200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상대 여성 측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고소 취하를 받은 다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랑 짜고 합니다. 부모가 지 새끼 팔아갖고 200만, 2밀리언. 평생 죽을 때까지 자손대대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딸내미 하나 한국 애랑 잠자리 시키고 셋업 성공하기만 하면 2밀리언을 받잖아요. 이 중에 어느 정도는 또 경찰이랑 나눠 먹겠지. 이런 나라예요. 진짜야? 구라크 치지 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C씨는 마닐라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 그날 밤에 동침했지만 그 다음날 그 여성의 이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답니다. 형님들,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경우 대다수가 그 다음날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쪼다들의 생각은 아니 같이 좋아서 잤는데 상대 여자가 돈을 요구해. 황당해. 그런데 필리핀 애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로 필리핀 애들하고 시비가 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자칫 외국 사람한테 한국인한테 불리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 여자애는 합의하에 했는데 호텔 CCTV 손잡고 팔짱 끼고 가는 다 있는데 무시해. 필리핀 애들은 강간당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진술도 할 수 있고 또 조사를 위해서 장기간 경찰서에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영어가 짧아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성매매는 필리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데 미성년자를 이용한 계획적인 갈취 조직이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리핀 밤문화, 필리핀 황제 투어, 럭셔리 골드 홍보하는 개인 관광 가이드들을 접촉하거나 현지 유흥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의 관계 시에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 아동 착취 방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필리핀법으로 RA7610 또는 인신매매 금지법 필리핀법 RA9208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여서 공갈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필리핀 형법 202조 여성이 돈이나 이익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자는 매춘부로 간주하여서 구류 1일에서 30일 정도 아니면 200페소 이하 200페소면 5,000원인데 200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범은 구류 2개월에서 2년 4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남성도 필리핀 형법 341조에 의해서 8년에서 1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을 때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고나 한국 경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튼 이 필리핀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한동안 뜸했던 필리핀 셋업 범죄가 관광 재개와 함께 애들이 이제 코로나 때 못 벌었던 거 카지노도 땡기고 애들도 땡기고 많이 굶었으니까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향한 한국인은 2022년에 16만 명이 넘어요. 17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년에 대비해 갖고 5000%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셋업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관에 알려져서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개망신 당하느니 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노리는 거야. 얘들이 약점을 알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피곤하거든. 그니까 주는 거야. 얘네가 머리 꼭대기 앉아서 이래서 줄 것이다. 그래서 세게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이제 현지 교민이 중심이 된 셋업 일당은 사전에 현지 여성과 현지 경찰을 섭외, 여기선 섭외라고 하고 돈 주고 매수를 하는 거죠. 나눠 먹기를 하든지. 인터넷에다가 황제 관광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행 상품을 광고한 뒤에 피해자를 유인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법은 없습니다. 세부고 마닐라고 뭐 앙헬레스고 어디고, 앙헬레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부에 황제 투어 있거든요.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니네 작업에 형이 똥통을 튀겨서 미안한데 최소한 철봉TV 구독자나 철봉TV 시청자들한테는 하지 말길 바란다. 형이 부탁할게. 안 보는 애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당하는 거는 운명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매번 떠들고 뉴스에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도 나는 괜찮겠지. 당해봐고 경찰서에 한 3일 구류 살면 야 너 못 갈 수도 있어. 한국에 시불에 5천만 원 200만 페소 안 주면 마약까지 셋업 시킨대. 5억도 주겠다. 5억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황제 관광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행 상품을 광고한 다음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면 무죄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죄가 없어. 입증해봐. 야 피해자는 있는데 네가 입증을 해야지. 뭘로 입증을 할 거야? 피검사하고 정액검사 해봐. 정액검사하면 나오는걸? 그럼 네가 강제로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피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랑 다 짜고 입을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필리핀 여성이 성을 파는 여성이라면은 성매수 매도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정 기간 구금도 되고, 또 성매수남이 남자야 외국인이야.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마닐라 인근에는 삐꾸탕 가서 기다리는 거,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있는 거고,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은 그냥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이 안 되면 구치소에서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재판 기다려야 되는 거요. 왜? 무죄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여성이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겁을 주는 행위, 이 처벌이 가능해. 여자애가 야 이 개놈아 돈 더 달라고 막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겁주고 협박을 하잖아요. 얘네도 물론 불법이야. 근데 신고한 남성도 이 성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은 지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관련돼 갖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면 삥 달라고 200만 스타트랍니다. 요즘에 시세가 금 시세 있듯이 요것도 시세가 있어요. 코로나 때 굶었으니까 쭉 땡기겠다 이거예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주 좋은 얘기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곳에서 정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얘들아 미안하기는 하다. 근데 다른 애들이 또 많이 이런 걸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경각심 고지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한마디 더 갈로면 가더라. 그래도 썰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잠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철봉 투어지.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우리 겨울 누나가 예전 닉네임이 겨울왕국이었죠. 이 누나가 이번에 카지노에서 일을 썼습니다. 20년 동안 강원랜드를 다니면서 겪었다.
웃음, 눈물, 환희와 상처들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담았는데 이 겨울이 누나가 또 강원랜드에서 주최한 도박 중독 예방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도 탄 적이 있거니와 겨울이 누나 글은 너무 솔직하고 과감해서 기본 1000명은 읽는 글이죠. 책 제목이 오늘도 카지노 ARS를 누른다입니다. 카지노 다니는 사람들한테 ARS 무지 중요하죠. 빠른 번호 당첨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책에는 우리가 카지노 객장 안에서 겪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9억 슬롯 잭팟에 당첨된 분 이야기, 주기로 한 뽀찌 안 주고 먹튀한 비매너 인간, 사채비 때문에 인생을 사채업자한테 던져버린 여성의 이야기 등등. 그런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이 누나가 이제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그 요령과 과정들이 담겨 있다는 것. 궁금한 분들은 3월 말에 전자책과 단행본으로 출간된다고 하니 꼭 사보세요. 참 현재 와디즈 펀딩을 통해 오픈 이틀 만에 모금액이 달성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니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가셔서 카지노 또는 2개월로 검색해 보시거나 영상이 더 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세요.